등기법. 지금까지 공간정보법을 하셨는데요. 공간정보법은 11개 정도는 득점하셔야 돼요. 11개. 12개 중에서 11개 정도는 득점하셔야 되고요. 보통 중개사법에서 고득점 하시죠. 근데 공간정보법은 더 쉬워요. 그래서 공간정보법은 더 11개 정도는 득점하셔야 되고요. 등기법이 문제인데 보통 등기법은 합격자들의 평균 개수가 4개 정도 나와요. 4개. 그리고 보통 응시생들의 평균 개수는 2.6개인가 그래요. 좀 어려운데 물론 다른 학원만 그래요. 우리 학원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만점도 많이 나오는 법이니까 좀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강도 할 텐데 특강은 공간정보법은 할 생각이 없어요. 나올 게 뻔하니까. 요약집만 그거 한 50페이지 되는 것만 자꾸 읽으셔도 네, 만점이 나옵니다. 나올 게 뻔하니까. 근데 등기법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보통 수험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2문제 정도가 나와요. 12개 중에서 2문제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10개 정도는 기출지문에서 나옵니다. 기출지문에서. 그래서 특강은 등기법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20개 테마로 할 거예요. 20개 문제. 그러니까 20문제. 딱 20문제만 할 겁니다. 20문제인데 오지선다는 아니고요. 15지선다, 20지선다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가등기 같은 경우는 20지선다. 뭐 그래서 출제되는 걸 다 볼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게 보통 이제 6개를 목표로 만들어진 건데 여지까지 적중률은 한 8개에서 9개 정도는 적중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네, 등기법 보겠습니다. 등기법. 보통 9개 정도는 거기서 나왔어요. 여지까지. 그러면 134쪽을 보겠습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와 그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를 의미한다. 이 부동산 등기의 개념은 5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1월 달에 11월부터 했던 거죠. 12월부터.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등기의 주체가 됩니다.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들을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어디에?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어떻게?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5번째,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5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 등기인데요.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이때 이 등기소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3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두 번째, 지방법원의 등기국, 등기과에서도 등기사무 처리하죠. 따라서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라는 법원이 있는데 거기 등기과, 등기회라는 부서에서도 등기사무를 처리해요. 따라서 지원. 이 3가지를 강의 등기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불렀어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은 2가지 종류가 있죠. 당연직 등기관, 지정직 등기관. 당연직 등기관은 누가 있습니까? 등기소장, 등기국장, 등기과장, 등기계장들. 얘네들이 당연직 등기관이고 지정직 등기관은 4급, 5급, 6급,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얘를 지정직 등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지정직 등기관은 보통 지정직을 생략해서 등기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표시는 부동산이 2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건물과 토지. 따라서 건물의 표시, 토지의 표시 2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건물의 표시는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는 등기부에 어디에 기록합니까? 표제부에. 그렇죠. 따라서 표제부는 부동산의 객관적 사실만 기록한다고 해서 사실의 등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권리에 관한 정보는 이 권리는 둘로 나눠지죠.
가장 본질적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는 뭘 얘기한다고 했죠? 네?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을 의미하는데 소유권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죠? 을구. 맞습니까? 따라서 갑구, 을구에 기록되는 등기가 바로 권리의 등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 등기부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는 둘로 나누시죠. 일반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등기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또 세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만 있다고 그랬죠. 다만 편의를 위해서 둘로 나눴을 뿐입니다. 등기부의 법적인 종류는 두 가지예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렇죠.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 기록 자체가 이제 공시되겠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기록하는 행동, 액션, 이것도 등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건 사법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기록하는 것도 부동산 등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1번 지문 맞습니까? 맞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하려면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 등기 신청은 있었으나 등기관의 과실 등으로 실제로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등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발생합니까? 네? 등기 신청은 있는데 등기부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기로서의 효력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죠. 기록이 돼야지만 발생하겠죠. 틀렸습니다. 3번. 등기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한 기록이므로 이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단순한 절차적 기록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접수장에 단순히 몇 월 며칠 날 접수되었다는 거, 이런 건 등기로 볼 수 있습니까? 없겠죠. 부동산 표시와 권리에 관한 정보들만 부동산 등기로 보는 겁니다. 네 번째,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라 하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가 아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도 등기죠. 그렇죠. 이게 틀렸을 테고. 5번, 말소 기간에도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는 존재한 것으로 본다.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든지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죠. 따라서 말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면 다시 송전 순위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효력 발생 시점으로 오는 것은 정말 여러 번 강조했죠.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물권 변동 시점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원칙적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의 등기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공동신청지 맞습니까?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2번, 물적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이걸 물적 편성주의라고 불러요. 이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물적 편성주의, 두 번째 인적 편성주의, 세 번째 연대적 편성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볼 거예요. 갑은 젊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어요. 압구정동에 아파트 한 채, 시가 30억, 강남에 빌딩 하나, 시가 200억, 그 다음에 설산에 토지 1000평, 네, 이렇게 세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한다면 이를 인적 편성주의라고 불러요.